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36페이지 방가루 2번 자유경쟁 체제의 구축 및 교육 개방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 내용과 교육 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가적 창의와 교육 혁신 노력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237페이지. 그런데 기업가적 창의와 교육 혁신이 일어나려면 우선 교육 현장에서 교육 주체들 사이에 치열한 교육 경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인 교사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학교와 학교 사이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교육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교육 경쟁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이 강한 자유되어야 한다. 현재의 고교 평균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을 차단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평균화 제도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보아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업 성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요인이 없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 보아도 좋은 학생을 뽑아 학교의 교육 성과를 높일 방법이 없다. 물론 고교 평균화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한 소위 산업화 시대에 그 나름의 긍정적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는 선진국의 기술과 문물을 모든 학생이 가능한 한 빨리 배워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대에 있다. 창의적 교육보다 암기 교육이, 닭품종 소량 생산 교육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교육이 보다 중요하던 시대이다. 그래야 앞선 나라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정보 지식 시대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양보다도 238페이지. 창의가 중요하며 대량 생산형 교육으로는 더 이상 세계의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제는 창의를 위한 경쟁, 선택을 위한 자유가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이 자유롭게 상호 선택할 수 있도록 평준화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다양성도 증대되며 교육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자유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립형 사학, 자립형 공립, 특성화고, 통합형 고교, 협학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가능하게 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풍성하게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대학의 설립을 자유화하여야 하며.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전문대학 수준의 영리법인 대학도 허용하여야 한다. 학교의 학생 선택권도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의 입시제도는 자율화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전문화 특성화의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둘째, 각종 교육 구제와 관시 교육의 관행이 폐지되어
교육 자율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학교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모집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 규제를 풀어 대폭 철폐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39페이지. 예컨대 교육과정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교과서 선택 등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학급 편성, 학생 진급, 졸업 자격, 보충 수업, 자율 수업 등 학사 운영 전반도 학교에 맡겨야 한다. 교재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 교수님이 지으신 거고요. 이분이 책은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입니다. 대학의 경우도 규제가 철폐되고 교육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공립대학에 있는 몇 가지 규제 예를 살펴보자. 방금 1번 학생 선발 방식과 기준이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다. 학생 정원도 정부가 정한다. 학부의 최종 결정권자도 정부다. 기업의 기부금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학 발전 기금을 만들기 위한 수익사업은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립대, 서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공립대조차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 지방 공립대가 좀 많이 힘들어진 계기가 됩니다. 양거 3번 교수의 정원이나 해임도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다. 양거 4번 직원의 채용과 해임도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다. 교수와 직원의 봉급 수준도 정부가 정한다. 양가로 5번에 새로운 대학 학과의 신설, 기존 대학과 학과의 변경도 모든 정부가 최종 결정권자이다. 한마디로 이상의 모든 것을 자유로 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자유로와 다양화, 투명화되어야 하고 교육 혁신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학교 밖에서 오는 정부의 규제를 풀어 교육 자율과 자치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240페이지 그 자율과 자치가 반드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무책임과 방만으로 혹은 학교 운영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우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제도를 도입이 중요하다. 학교장 초빙 제도를 활용하여 21세기형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민주적 개혁 능력이 있는 CEO, 기업의 최고 경영자 타입의 인사를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혁신형 교장에게 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자기 책임하에 혁신학교를 이루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총장의 선출 방법이다. 현재 공립대학은 거의 모두, 사립대학의 경우는 약 20%가 교수 직선이고 80%는 재단 임명을 뽑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 직선제이다. 교수 직선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포퓰리즘적인 리더십만을 키운다. 교수의 기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은 전혀 할 수 없다. 총장의 임기도 3, 4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의 대학 개혁은 불가능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241페이지 재단의 의지가 반드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방향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설정하고 총장을 선임 해임하고 대학의 운영 실적을 성과를 정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총장의 선출 방식은
대학 비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대학의 향후 10, 20년의 미래 비전을 확정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확정된 대학 비전을 가장 잘 추진할 능력과 학덕을 갖춘 인사를 학교 안과 밖에서 폭넓게 찾아내어 이사회에 추천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의 평균 임기는 약 21년이다. 미국의 유명 대학의 경우에도 평균 10년을 넘는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평균 임기가 2.6년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미국 대학 총장은 대부분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최적임자를 추대하여 오는데 우리나라는 교수들이 모여 학교 내에서 선거로 뽑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총장이 어떤 일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 총장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장은 총장과 함께 일할 파트너이므로 총장이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학장을 교수회의에서 뽑으면 대학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 총장의 임기는 얼마든지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인사의 엄격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240페이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사회 제도의 사회적 창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이사 제도를 도입, 외부감사의 강화 등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보의 공개와 교육 자체의 개방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극하려면 필수적인 전제가 교육정보의 공개이다. 우선 정부가 초중고 등학교의 학업성 지도를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교육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학생 간의 경쟁이든 학교 간의 경쟁이든 혹은 교사 간의 경쟁이든 바람직한 교육 경쟁은 학업성 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저학력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도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별, 학과별 교육 투자의 투입지표와 성과지표 등을 많이 개발해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 다음은 교육의 개방이 중요하다. 교육의 자유가 경쟁을 촉발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나라 선진을 위하여 교육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 경쟁은 국내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와 경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개방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치열한 243페이지 경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 최고 교육기관의 경험과 기법 등을 도입하여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1980년부터 세계 최고 10대 대학 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30년간 학교 부지 무상임차, 4년간 교수 연구비 50%의 국고지원 등의 유의를 제공하면서 교육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존스 홉킨스 대학교, MIT, 시카고 대학교 등 세계 유수 대학에 들어왔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만 6만 6천 명이다. 2015년까지 인구의 3%인 15만 명 선으로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유학생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약 37억 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 개방을 통해 자국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외국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을 하나의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도이다. 일본도 1982년에 유학생 10만 유치 계획을 추진하여 이미 2003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대단히 낮다. OECD 평균 자국 학생 대비 외국 학생 수가 6.4%인데 우리나라는 약 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1999년 약 2,000명 준이던 244페이지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가 2003년 만에 1,498명으로 늘어났다. 유학 수지 적자가 2004년 현재 약 25억 달러 수준이다. 결국 우리 교육 내부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교육 공급이 교육 수요의 변화에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수록 교육의 개방화를 늦출 수 없다. 교육 개방화를 통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늘고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로 나가는 교육 엑소더스 현상도 감소할 것이다. 고 하고 계십니다. 자유경쟁 체제 중립 교육 방향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